자, 지금 알아볼 것은 상류하고 물류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상류, 물류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자의 흐름, 물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이 바로 상류예요. 그래서 기업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류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물적 유통 분야에서 비용 절감, 요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즘 기업에서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류하고 물류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추구하거나 하는 대상들이 차이가 있죠. 특히 상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의 매출액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 추구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오늘날 이윤 추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고객 서비스 개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같은 말이지만 오늘날의 뉘앙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상류 측면에서는 어쨌든 매출액 증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입니다. 반면에 이제 물류는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만을 너무 강요하게 된다, 강화시키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 투여돼야 되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투여돼야 되는 비용 부분이 증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서 남겨야 되는 마진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한쪽만 너무 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두 개 다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류관리사 쪽에서는 이제 물류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상류를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기업 영업 분야에 있어서는 물류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윤을 얻기 위해서 기업이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익을 얻지 않는 기업은,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최대 서비스란 말을 쓰는데 오늘날에는 최대 서비스란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최적 서비스란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소비자에게 만족도 줘야 되고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어서 이윤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적 유통 분야 이 부분만을 강화시키게 되면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단위당 이율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하고 물류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오늘날 기업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물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류하고 물류를 동시에 이제 관장을 하고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이와 관련되어지는 전략을 형성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상류는 상류, 물류는 물류, 그렇게 해서 별도로 우리가 분업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날에서는 상물 분리의 원칙, 즉 상류하고 물류하고 분리해서 실제로 이제 중앙에 통제센터가 있다면 통제센터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상류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물류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별도로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이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앙에서 통제해줘야 되는, 관리해줘야 되는 부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에서 차후에 우리가 이제 물류 조직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이제 이와 관련되어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부제라는 걸 많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사업부제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은 사업부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각적 기업이지만 통제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시 회장실의 파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상이한 의견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종 오너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기업의 모든 조직이 움직일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고 CEO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한 조직체가 사업부제 조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물류 조직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류하고 물류를 같이 추구를 했을 경우에는 서로 이제 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쪽에만 너무나도 집중적인 관리와 관련되어서 인적 요소라든지 시스템을 투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상류하고 물류를 분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큰 효용성이 있다는 게 상물 분리 원칙이죠. 그래서 상물 분리를 하게 되면은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상류 쪽에 있는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거와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영업 기능하고 물류 기능이 완전하게 구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재가 굉장히 그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물류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그 장비를 기계화시키고 창고 자동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류 코스트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업부는 판매 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한 업 부서에서 두 개의 그 업무를 수행을 해서 그 업무 차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 혼란이라든지 괴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화 추진으로 사무 처리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어질 수 있고 실제로 지점이라든지 영업소와 관련되어서 수주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물류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전체 통합량에 대해서만 중간에 어떤 섹터라든지 중간에 물류 창고에 거기에만 그 전달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각각의 그 섹터나 물류 창고에서 개별 영업소나 지점으로 그 발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드 타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재고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물 분리를 하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과거에 상류하고 물류가 통합돼서 운영될 때는 물류 쪽의 기능만을 강화시켜서 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추어서 형성을 하다 보니까 그 물류 쪽에 있어서 기능이 굉장히 그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완전히 떼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망이 확충되면 확충될수록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도 확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관시설을 확충을 시켜야 되고 차량들도 대형 차량을 구비해야 되고 배차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걸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ERP라든지 이런 전산 시스템을 도입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영업 쪽에서도 관련되어진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물류 쪽에서도 관련되어진 내용을 즉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견 차이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물 분리의 경제적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기출 문제에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